먼저 나스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듯 하더니 오늘 개장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7분경에는 19,892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현재 나스 선물인데요. 현재는 0.95% 정도 상승한 19,8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FOMC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곧 새벽 3시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마스터님,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거의 당연시하는 분위기이고 점도표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이 부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터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참 지금 예상은 뭐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데 이제 파월이 제일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파월이 너무나도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자 파월은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노랜딩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결국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머리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시청 여러분, 그죠? 네, 결과를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우리가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저의 내피셜, 그러니까 저의 예상이니까 오늘 어떻게 FOMC 결과물이 나오고 또 파월이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 한번 먼저 돌아가면서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한 내일 새벽에 나올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예상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작년 12월이죠. 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FOMC가 열리는 게 1년에 총 8번이 있습니다. 근데 발표가 된 게 분기 말, 그러니까 3월, 6, 9, 10이 그렇게 되겠죠. 분기 말 향 셉이라는 요런 이제 점도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 그 문서가 있어요. 그게 나오는 게 3월에, 그러니까 올 2020년 들어서 처음으로 나오는 데이터죠. 그래서 12월 거를 잠깐 보면서 올해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를 3월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 GDP입니다. GDP 밑에 보시면 작년 12월에 2.0으로 GDP를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나도 좋은데 파월이 이때만 너무 자신감을 쏟아냈죠. 2.0이었는데 12월에 0.5% 더 올렸어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강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얻으면서 스마일을 지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뭐 초등학생을 데려놔도 얘기를 해도 뻔한 얘기입니다. 자, 관세가 과연 정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4월 2일 날 또 상호 관세도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뭐 누가 봐도 뭐 관한 사실입니다. 결국엔 인플레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여러 가지들도 지금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요 점도 여기 셉에서 GDP가 숫자가 조금 내려가지 않겠느냐.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뭐 2020년 2.1로 예상을 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여기다가 또 근거가 또 있죠. 저번에 GDP 나우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올 2분기 4월 달에 이제 속보치가 나오겠죠. 자, 그때 마이너스까지도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이 숫자가 2020 12월에 매겼던 2.1%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기 침체가 되는지 아니면 경기 둔화가 되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다. 그걸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죠? 실업률도 12월에 이제 뭐 12월 말이니까 4.2%로 예상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든 뭐 3월 좋았죠. 거의 뭐 한 4.1%, 4.0%, 그 정도. 뭐 생각보다 너무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12월에 올해는 4.3%까지 갈 거다 했는데 나름대로 또 갭이 많이 줄었죠. 자, 이것도 실업률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지금 뭐 공무원들 많이 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 세수로 많이 확보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불법 이민자 추방까지도 하고 있고. 자, 실질적으로 제조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저번에 월요일 날 뉴욕 제조업 지수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생각보다 상당히 마이너스 20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공장을 안 돌릴 수는 없죠. 그죠? 사람이 이제 모자르는 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뭐 좀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실업률이 좀 더 낮게 나오지 않느냐. 그럼 이런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로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PC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자, 12월에 예상한 건 올해 한 2.5%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야, 이거보다 지금 숫자 거의 높죠. 상당히 높죠. 그래서 결국에는 헤드라인은 PC가 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게 염려스러운 거죠. 자, 연준이 그만큼 공을 들여서 계속 고금리 정책을 피면서 조금씩 두 단계 내려왔는데 여전히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파월 입장에서는 또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쉽사리 금리를 내리겠다는 어떤 어나운스를 하게 되면 시장이 또 요동을 칠 수 있겠구나. 그런 염려가 또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한번 또 볼게요. 자, 코어죠. 이제 코어는 연준이 제일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데이터예요. 자, 이것도 올해 2.5로 예상을 했는데 2.5보다 훨씬 지금 상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여기다 플러스에서 관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숫자가 작년 12월보다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전혀 없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달에 일단은 조금은 데이터 자체가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론적으로 저거죠. 자, 작년 12월에 올해 금리를 몇 번 인하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시장의 반응이었잖아요. 자, 밑에 보시면 3.9죠. 자, 그러면 올해 내려봤자 두 번, 0.25, 0.25. 그죠? 베이비 스텝에서 두 번을 내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4월 달부터 부각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세게 가느냐, 세게 가지 않느냐는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죠. 그죠? 트럼프가 정말 세게 간다면은 오히려 시장이 뭐 6월 달 안에 한 번은 인하를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죠? 그렇게. 일단은 이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요 세비 발표 정도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파월의 발언이 이제 얘기가 되겠죠. 자, 저번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트럼프는 조금은 각오를 해라. 어차피 다 정리를 하거나 리셋 버튼 누르고 나서 다시 부양책 써서 미국 경제를 살릴 테니까 조금 힘들어 참아라. 그런 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카고 대학원인가 아마 거기서 포럼을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경제 좋다. 자기는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파월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죠? 시장에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여지가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거를 누구한테 던질 여지가 있을까요? 결국엔 트럼프가 관세 정책만 제대로 안 펴었더라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국 경제, 결국엔 연준의 목표는 뭡니까?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이죠. 그러고 트럼프가 안 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왜? 연준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막바지까지 와 있지 않은 파월이잖아요.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데 다 할 거예요. 어차피 서로 사이 안 좋잖아요. 그죠? 1기 때도 안 좋고 2기 때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썩 좋은 발언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저거죠. S&P 500을 한번 볼게요. 이게 CNN인데,
자, 저번에 이제 가끔가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죠, 그죠? 시장에서 이제 CN에서 바라보는 거는 125일선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뭐 200일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CNN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그때 변곡 라인이 6천이라고 그랬어요. 6천. 6천 훨씬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지금 요 가격대 그러니까 한 9월 정도 가격이 되겠네.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지지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결국엔 5,500 라인이 근처가 되겠네요. 공고롭게 오늘 몰이 또 이제 바뀌는 증권사도 있고 내일 바뀌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혼재된 상황인데 결국 이번 주 내일이 이제 내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5,500이 변곡점이 될 거예요. 이꼬로 나스닥하고 다우는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그 가격들을 같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선이 오늘 변곡 라인이 되겠구나. 나스닥도 또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기술적 분석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5,500이 무너지느냐 지지를 해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 2분기가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한 번 더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시장은 지금 풋세가 강하냐, 콜세가 강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풋은 매도죠. 그리고 콜은 매수죠. 그죠? 자, 어쨌든 뭐 희망차게 막 1까지 간다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잘 가다가 14일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조금 소강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0.8 언저리 와 있는데 뭐 1.0 가는 거 1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 딱 봤어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S&P하고 희한하게 해서 쌍봉을 받으면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자, 풋콜의 변곡 라인은 0.80이 되겠다. 그죠? 0.80을 이것도 보시면서 파악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항상 데이터는 변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세요. 그럼 내일 제 무료 강연회 때 자세하게 또 디테일에 설명드리면서 2분기의 투자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점도표인 셉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실업률과 그리고 GDP는 하향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더 높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또 5,500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MACD와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오늘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매수세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왜 매도일까요? 자,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에 네, 매파적인 의견을. 그렇죠. 시장이 바라는 만큼의 그런 희소식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관세죠, 관세. 네네. 관세 때문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건 뭐 연준이나 모든 거죠. 모든 결국엔 연준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사람도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기가 야 지금 희망적이야 잘못 얘기했다 어떻게 돼요? 된통 서리를 맞을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잘 끌고 왔는데 여기서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출 것 같지 않겠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일단 매도로 왔습니다. 지금 뭐 거의 1%대 올라가고 있지만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나올 때도 그랬어요. 거의 1%대가 쭉 올라가다가 거의 마이너스가 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그때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죠. 자, 이번도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권사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마다 약간 몰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유진 투자 선물을 오늘 가지고 저는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유진 투자 선물 기준으로 오늘 3월 몰입니다. 다른 증권처럼 다르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또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일 종가가 19,712였어요. 딱 보세요. 여기서 딱 뭐가 나왔어요? 캔들이 방향, 몸통이 거의 없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길 잃은 외기력이 지금 신세 캔들에 좀 놓여 있어요. 당연한 거죠. 수요일 뭐 내일 새벽 3시에 뭐 10만이 그걸 파월만이 그 얘기를 알겠죠. 파월은 뭐 지금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지금 세력가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치를 높이려고 하는가 싶는데 결국엔 전일 종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4주 연속 지금 주봉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MACD 여기 오실레이트도 제일 중요하죠.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갈수록 히스토그램 막대기가 계속 길게 뻗어 나가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늘 현재는 상방이지만 충분히 전일 종가를 깨고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 일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봉도 짱 그렇습니다. 일봉도 똑같아요. 지금 뭐 19,700 언저리에서 거의 지금 그 일주일 가까이 왔다리 갔다리, 뭐 진폭은 좀 너무나도 진폭은 없지 않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평선의 이격이 상당히 크죠. 자, 5일선, 21선, 60일선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자, 60일까지 선까지 만약 우회항은 현재 하고는 있어요. 우회항하고 있는데 60일선까지 120선을 붕괴해서 내려오면 이거는 정확히 무슨 배열이죠?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봉에서 20봉까지도 이게 배열이 같이 맞으면요, 이게 분봉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정도 확실하게 꺾였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다르죠. 히스토그램이 조금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걸로 보여지나 일단 기준은 주봉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주봉은 아직도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 변곡은 결국엔 새벽 3시다. 유념하시고, 자, 진입사 드릴게요. 자, 이제 고가 놀이를 딱 하고 있네요. 고가 놀이. 자,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나서 아까 10시 반 미국 개장이 되면서 장대 항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대 항목이 4개 정도 중간에 이제 뭐 음봉도 섞였지만 장대 항목 추적이 됐죠. 결국 아까 말씀 19712 전일 종가 부분에서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저항을 한번 받아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진입가는 뭐가 될까요? 19,700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이게 오늘 너무나도 변곡이 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700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거기 저항을 받아주면 거기서 매도로 오늘은 짧게 수익을 내세요. 왜? 새벽 3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향성 없이 변동폭이 세면서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유념해서 그런 투자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